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이미 선 방향으로 올라갔던 이 일상에 관련해서의 그런 기대감으로 충분히 올라와 줬고, 그러면서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시점에서 일단은 지금 거래량이 나와줬던 이 시점부터 해서 최고점을 찍었던 그날이 언제죠? 보면은 7월 24일 목요일. 자, 최고점 93,900원. 지금 그 자리를 이탈을 시키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할 건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좋게 나와줬음에도 주가가 밀리는 이유가 무엇이다? 맞아요. 이미 기대감으로 선 방향으로 주가가 올라갔고, 그러면서 거래량 자체가 많이 나와주지 않는 시점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약간의 눌림이 생기고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더 강력하게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봐야 할 게 무엇이에요? 수급. 그런가 동시에 지금 현 구간에서 어떤 물량을 들고 있는 이런 세력들, 주체자들이 주가를 흔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이런 주체자들이 과연 어떤 시나리오를 짜고 지금 주가를 흔들고 있는지, 이거를 좀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일정과 그리고 이 수급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성을 잡고 대응을 해야 할지 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눈 크게 뜨고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들, 중요한 요점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유익한 정보들을 얻어가셨다,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저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재료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일단 금리 인하 결정이 9월 17일 날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 방향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지금 이제 또다시 어떻게 되고 있어요? 9월 5일에 있는 이 고용지표에 관련해서 또 이제 재료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미 선반영으로 이 미국 증시도 상승을 보여줬다가 지금 이제 찰실한 매물들이 빅테크 기업들에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투심이 흔들리는 건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일단은 9월 5일 날 미국 고용지표 발표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9월 11일 날 무슨 날입니까? 우리나라 내마녀의 날,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잡혀져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또 봐야 할 게 무엇입니까? 주포들이 이 금리로 인해 이제 포지션들이, 투심이 명확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포지션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세제 개편안, 대주주 양도세, 노랑봉투법이 지금 제일 크죠. 그런 와중에 9월 17일 날 FOMC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결정이 나오는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9월 초부터 해서 지금부터 해서 중순까지 정말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력이 바이오 섹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안 좋은 재료들이 정말 많아요. 관세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합의문이 왜 안 나왔나라고 봤더니, 자, 무슨 이유가 있었냐면 반도체 등 자동차, 여기에 바이오도 들어가 있겠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관세율이 더 높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할 건,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도 일단 안 좋게 보고 있는 시점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도, 자, 우리나라가 이제 486조 원,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3,500억 달러를 구체적으로 조달 시기와 방식, 사용처를 명분화할 것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것 또한 이제 조율이 쉽지 않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행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투심이 전반적으로만 봤을 때도 흔들리고 있고, 실제로 당일 추이를 봤을 때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자, 당일 추이만 봤을 때도 외국인들이 선물을 팔고 있습니다. 선물을 팔고 있고 콜옵션도 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은 자, 풋옵션 한번 봐볼까요? 풋옵션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지금 숏배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로 인해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과 금리 인하에 대한 재료들로 인해 이제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놓여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ABL바이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은 충분히 나와주고 있고, 전형적인 전 고점을 돌파하는, 더 강력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하는데 투심이 약세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서 누르고 가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이 크게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 주포들은 아직 물량을 던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공시를 좀 간단히 보시면은 오늘 나온 공시죠. 아침에 나온 공시인데 보시면은 일상에 관련해서 반응이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성공적인 결과가 나와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상 관련해서의 이제 기대감들이 또 다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일단은 치료 후의 이상 반응은 좀 안 좋게 나와주긴 했지만 일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투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체크하기 위한 일상 시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임상 시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현 시점에서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또 이제 추후에 추가적인 재료들이, 모멘텀들이 또 다시 나와줄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눌러주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의 공시를 봐볼까요? 보시면은 추가 상장 우선주 보통주 전환을 보시면은 이거를 보시면은 엄청난 물량들이 어떻게 됐어요? 상장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무려 전체 주식 대비해서 10%나 되는 해당되는 물량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거는 그 물량들이 언제 상장됐어요? 7월 28일 날. 그러면 7월 28일 날 봐보겠습니다. 이날이고요. 이 날의 물량들이 상장이 됐는데 결국에는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거래량이 나와줬을까요? 아니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저점과 고점을 높여나가는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도 눌림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내일까지 마지막 눌림 나와주고 올리는 단계에 있어서 또다시 전고점을 높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우리는 이 상승 추세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고점 부근에서 현금 확보를 하고, 그러면서 이 눌림목 자리에서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또다시 평단가를 낮춰가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점들을 잡아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된다면 시드를 단기적으로 빠르게 늘릴 수가 있는 거고, 그로 인해 앞으로의 또 큰 재료가 나와줬을 때 여러분들은 수익률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많은 상당 부분의 상승을 만들어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점 부근에 있는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찰신은 매물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뇌질환이 또 뜨고 있는 시점에서, 퇴행성 뇌질환이 뜨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할 건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갖춰지고 있고, 그리고 이 파킨슨병에 관련해서의 이목이 지금 쏠리고 있는 시점에서 충분히 여기서의 관심도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수급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무조건 금리 인하가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시점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0.25%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비컷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점 포인트가 될 건데, 일단은 금리 인하가 무조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내마니아의 날까지 주포들이 이끌어가는 그 주가까지 우리도 똑같이 비중을 늘려나갈 수 있는,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점들을 잡아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타이밍들을 어떻게 잡아나가야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주가를 끌고 가고 있는 이 주포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우리도 똑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 어느 창고에서 매도 물량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기관들의 매도 물량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이 기관들의 창고에서도 공매도의 물량들이 같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까지 다 체크해 나가면서 타점을 잡아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할 건, 보유량을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보유수량이 말도 안 되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추가적인 상장을 만들어냈던 그 당일 7월 28일 날 보시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외국인들의 보유수량이 말도 안 되게 증가를 했고, 그런가 동시에 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보유수량이, 이 빨간색 선이 말도 안 되게 증가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지금 고점과 저점은 계속해서 높여 나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 매물들을 쏟아내면서 또다시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 주가는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보유량은 점차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비만 치료제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이 페트론 같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그 이상까지는 못 넘겼지만 페트론 같이 37만원까지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퍼센트로만 봤을 때는 ABL바이오도 어마어마한 상승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어떻게 챙기냐에 따라, 그러니까 물량을 어떻게 챙기냐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한 타이밍들을 제가 지금 ABL바이오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해 가면서 실시간 모니터를 통해서 매수가와 매도가, 목표가까지도 얼마 원으로 해서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 전화번호가 없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위에다가 제 전화번호 띄워놨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로 영어로 A든 한글로 A든 A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곧바로 답장해 드릴 거예요. 이 채널에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이 같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분석해놓은 정보들, 재료들, 일정들, 타점들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A라고 문자 보내시고 같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급이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서 재료들, 일정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10만원, 15만원까지도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하지만 우리는 제가 저번에도 계속해서 짚어드렸죠. 이 U자형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눌림목 자리에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갔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고점 돌파하면서 최고점 97,400원 찍고 그대로 조정이 나와주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웬만하면은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으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그대로 나와줬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더 누르고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한 번 더 기다렸다가 시황이나 재료들을 좀 기다렸다가 일정을 좀 기다렸다가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일정과 재료에 맞춰서 대응해 나갈 거고, 그 대응할 수 있는 타이밍들을, 재료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거니까 저를 믿고 이 채널에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을 믿고 위에 전화번호 010-4822-8706번으로 A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셔서 꼭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영상 마지막에 선물 하나를 준비를 해놨어요. 자, 이 선물이 무엇이냐면 뒤에 영상에서도 설명해 드릴 거지만 제가 이때까지 터득했던 매매 기법들을 자료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거나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매매 기법들로 자료를 준비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받아가셔서 주식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있죠.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인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재료들, 일정들이 지금 모여있는 시점에서 금, 달러, 엔화, 채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손실 없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나와주고 있다. 이번에 이런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더 명확하게 뚜렷하게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 구간에서 비중을 어떻게 실어가면서 돈을 굴려나가야지 앞으로 또 올 겁니다.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이 안전자산 운영 방법을 좀 터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 끝부분에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이 선물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 자, 그러면 이 선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터득했던 깡통을 차가면서 그런 매매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공유해 드릴 건데요. 당연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세력들의 매집 패턴 총 정리를 해서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도 할 수 있는 시간의 매매,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와 종가 베팅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처럼 금리 이슈가 많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한 그런 재료들이 많을 때 안전자산 운용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런 매매 기법들과 안전자산 운용까지도 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기법 종류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초가 매매와 그리고 이제 상따 그리고 이제 종가 베팅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그 기법, 그러니까 그 매매 스타일이 정말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넥스 거래소에서 투자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하는 것은 상한가 따라잡기밖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그냥 뭐 다 안 나눠드리고 하나씩 나눠드리는 게 아니에요. 6개의 자료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직장이신 분들,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종가 베팅과 뭐 시초가 매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로 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안전자산 운용 관련해서도 이제 설명이 드릴 건데, 일단은 금 같은 경우에는 20년부터 해서 25년까지 약 17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와 엔화 각각 보시면은 20년부터 해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17%의 상승, 그리고 엔화 환율은 25년부터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작년에도 이제 말도 안 되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해서 상승률이 한 15%, 17% 똑같이 잡히겠죠. 자, 그래서 달러와 엔화, 금 정말 중요한 안전자산 운용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무엇보다 금리 이슈가 많고 시장의 불확실성한 상황 속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미국 채권이에요. 물론 금과 달러, 엔화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미국 채권이 중요하냐? 일단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몇 년짜리 뭐 5년부터 해서 10년짜리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1년짜리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몇 주짜리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만기까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매도를 안 하고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는 투자 원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이슈가 많은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뭐 채권을 바로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채권 ETF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안전자산 운용까지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1대1 멘토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용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지금 제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로 010-4822-8706번으로 기법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도 준비해놓은 자료들, 기법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운용 방법까지도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좀 돈 좀 굴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공부부터 하셔야 합니다. 공부. 투자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감정, 그러니까 뇌동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로봇같이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돈을 굴려가면서 이제 좀 쉬어가는 타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매번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할 게 안전자산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안전자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정확하게 이런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기법이라고 문자 꼭 보내셔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010-4822-8706번호로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앞에 이제 소통방 입장을 하셨으면은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만 그러니까 소통방에서는 안 알려드리고 있는 자료와 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들 들고 올 테니까
꼭 영상 매번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